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우선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이 수직으로 연결된 이 수직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찾아요. 요거 기울기는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a분의 b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지나는 점 있으니까 y는 기울기에 x까지 쓰고 지나는 점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직선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 직선 L,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거와 요 직선 사이의 교점이 이 점이 되는 거잖아요. 교점이 H가 되는 거죠. 이때 P와 H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을 찾고 이 교점과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거는 앞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부분입니다. 이거 구하시면은요, 이 거리 D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젠 요거 외워서 볼 거예요. 외워서 볼 건데, 자, 직선은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우선 루트에 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고 절대값 한 다음에 요 점 x1, y1 있죠. 얘를 x 자리에 넣어주시고 y는 y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ax1, by1 플러스 c.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됩니다. 자, 요거는 기억해서 유도하는 방법은 얘기했어요. 직선 구한 다음에 교점 찾고 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 요걸로 구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냅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도하고 나서의 결과값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밑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직선 구하고 직선 구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보기 1번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 직선 모양은 일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공식으로 바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루트에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쓴 다음에 요 점 x값을 요 x에 대입, y는 y에 대입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루트 25는 5가 되죠. 5분의 17 빼기 2니까 15가 되고, 따라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3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일반 형태로 바꿔주고 공식화 시켜야 됩니다. 공식에 적용해야 돼요. 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0이고, 이항해주면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 되죠. 얘와 원점 0,0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럼 루트 요거 3제곱 더하기 4제곱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절대값 x에 0 넣고 y에 0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0 더하기 0 빼기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루트 25는 5분의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은 20이 되고 약분해 주니까 4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수직거리를 얘기합니다.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행선은요, 이 거리가 다른 곳이 없죠. 이 거리,
이 거리, 수직거리는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두 직선 중에 쉬운 점 하나 찾으세요.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찾은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편한 점 하나 찾고 다른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기 2번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 얘는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해요. y절편 다르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 좀 찾을게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찾을게요. x에다 0 넣으면은요, y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찾았고요. 이 점과 이 직선, 얘는 이젠 일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그럼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그럼 0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고요. 유리화 해주니까 루트 2. 따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도 요거 1분의 1, 2분의 2는 같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다르기 때문에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아무 점 하나 찾을게요. 자, 여기서 y가 0이면은요, y가 0이 되면은 요거 넘어가서 x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0을 넣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5의 절대값은 5, 유리화 해주니까 루트 5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개념 익힘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 요거 4제곱 더하기 3제곱,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가 2 넣었어. 그럼 8 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 되고요. 플러스 k가 되는데 요 값이 2래요. 그럼 분모는 루트 25가 돼서 5가 됐으니까 절대값 5 플러스 k는 10이 돼야겠죠. 그럼 절대값이 10이 나왔으니까 5 플러스 k는 10이 되거나 아니면은 5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k는 5 또는 k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이고,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얘 왜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 점 2, 마이너스 1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은 두 개 있어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죠. 얘는 숫자니까. 요렇게 2 떨어져 있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2 떨어진 애가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을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2,1을 지난대요. 기울기 모르죠? 기울기를 m이라고 둬보면 y는 기울기에 x까지 쓰고 지나는 점 부호 바꿔서 x는 x 옆에 y는 y 옆에. 자, 이거 정리할게요. mx 그 다음에 y는 2항에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이더라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구할게요. 루트 x 앞의 개수 m제곱 플러스 y 앞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 0 넣었어요. 0 되죠. y에다 0 넣었어요. 0 되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요게 1이 되더라. 그러면은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양변에 제곱해 줄 겁니다. 절대값 제곱해 주면은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a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제곱해주면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우변은 제곱해주면 루트가 날라가죠. m제곱 플러스 1. 자, 이항했어요.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 되고 m으로 묶어주니까 3 마이너스 3m 3m 마이너스 4 3m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따라서 m은 0 또는 m은 3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이젠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m에다가 0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플러스 1은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m에다가 3분의 4 넣어주면은요. 3분의 4m 4x 3분의 4x 마이너스 y 3분의 4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요. 플러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5는 0. 자, 3 곱해줘서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생긴다. 둘 다 답입니다.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세 문제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x의 개수의 비가 3분의 3이죠. 3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은요, 평행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한 직선의 점을 그냥 편한 거 잡으세요. 자, 요거 잡을까요? 여기가 좀 편해 보이네요. x가 0이면 y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0,0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0 넣고 플러스 5. 그러면은 루트 25는 5, 5의 절대값은 5. 그래서 정답은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은요, 자, 요거 2항이 오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m과 마이너스 1분의 요거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같고 2분의 마이너스 6, 2분의 마이너스 6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 같다는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걸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2를 곱해주면은요, m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고요. 2항해주면은 3m은 4가 되니까 m은 3분의 4다. 그럼 m은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3분의 4x 마이너스 여기다 3분의 4를 넣어주면 3분의 4 빼기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마이너스 또 있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y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자, 2로 나눠주고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9는 0. 요 직선이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한 직선이 됐습니다. 이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자, 여기서 x가 0이면 y는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0,9하고 2x-y 플러스 2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루트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가 0 넣으면 0, y에다가 9를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 그래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7 루트 5. 자, 여기 m값 잘못 구했죠. 그죠? 2만 곱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러면은 2항에서 m은 4가 되겠죠. m이 4가 되면은 요 식은 4x-2y-6은 0이 되고 2로 나눠주면은 2x-y 3은 0이 돼서, 자, 요거 지나는 점 0,-3이네요. 0,-3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제곱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절대값에 x에다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루트 5분의 5의 절대값 이렇게 될 것이고, 유리화를 해주면은 루트 5 여기까지 되겠네요. 계산이 중간에 실수가 됐어요. 마이너스를 안 곱해가지고 계산이 쫘라락 다 틀렸네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세 문제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죠. 자, 개념 익힘 세 번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원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 fk가 거리래요. 그러면은 fk는요, 루트에 요거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어야겠죠? 요거 xy 계산이 덜 돼 있어요. 자, 요거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직선 x 플러스 y 더하기 4 더하기 kx 마이너스 k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플러스 k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의 x, k의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생깁니다. 직선이 복잡한 모양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에 1 플러스 k의 제곱, 1 마이너스 k의 제곱 분의 절대값 분의 절대값 x, 얘가 원점이니까 0,0이죠. x에다 0 넣으면 0, y에다가 0 넣으면 0, 플러스 4, 요게 fk가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얘는 분모 전개해 줄게요. k제곱 k제곱 생겨서 2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2k는 소거되고요. 1 더하기 1에서 2 분의 4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분모는요, 크면 클수록 분자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서 최소가 될 때 얘 전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최소가 될 때죠. 그럼 2차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0,2죠. 그러니까 x가 0에서 최소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최소일 때 전체 최대가 되니까 최대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2일 때 루트 2분의 4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고, 유리화해 주니까 2 루트 2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직선을 조금 복잡하게 써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 그 분수는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용한 거죠. 두 번째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 자, 이거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우리가 앞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에 k배 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 앞에 단원이죠. 자, 그러면 요 모습이 지금 1번의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 직선과 이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요거 정리를 한번 먼저 해줘야겠죠. 정리해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ky 마이너스 ky
플러스 3k는 0이 되고, 자, 정리해주면은 1 플러스 k의 x, 요거 y가 아니라 x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의 y, 그 다음에 1 플러스 3k는 0이라는 직선과 원점 0,0으로부터의 거리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1 플러스 k의 제곱, 1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절대값, x에다 0 넣으면 0 되고요. y에다 0 넣으면 0 되고요.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3k, 요게 최대가 된다. 요게 최대가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주면은요. 분모에서 k제곱 k제곱 루트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k는 소거되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k의 절대값. 자, 얘는 2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갔는데 1번하고 똑같은 다른 점은 뭐냐? 얘는 분자라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분자가. 근데 얘는 k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값이 언제일 때 분자 분모에 둘 다 k가 있다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둘 다 k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분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 최대가 됐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우선은 최소가 되는 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0에 가장 가까울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0에 가장 가까울 때가 최소가 될 것이고, 요거의 값을 k라고, k 있죠. k 있으니까 얘를 t라고 할게요. 얘를 t라고 하고, 이 t 값의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은 절대값 1 플러스 3k는 t의 루트 2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양변에 제곱해줍니다. 양변에 제곱해주면은 1 플러스 6k 플러스 9k 제곱은 t제곱 한 다음에 2t제곱 2t제곱 k제곱 t제곱도 되고 얘는 루트가 날아가니까 2t제곱 k제곱 플러스 2t제곱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2항에서 9-2t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넘어가면 1 플러스 6k 마이너스 2t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6k부터 쓸게요. 그러면은 6k 플러스 1 마이너스 2t제곱. 자, k에 대한 2차식이 나왔고요. 이 k는요, 실수죠. 실수면서 양의 실수가 되는 거죠. 이거 조금만 내릴게요. 양의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어렵나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어려우면은요, 다르게 정리해 줄게요. 요게 이제 식이 복잡해져 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 교점을 먼저 찾을게요.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꺼번에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분자에도 k가 나와가지고 식이 복잡해졌다.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볼게요. 교점을 찾는 건 연립이죠. 연립이니까 요렇게 더해줄게요. 더하면은 2x 더하기 4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1이죠. 그래서 이 교점이
교점이 마이너스 2,1입니다. 마이너스 2,1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길려면은 요게 요렇게 수직이 되는 요때가 가장 길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요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게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짧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원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 해서 루트 5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 잠깐만요. 이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 거리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요.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네요. 맙소사. 그럼 여기가 어떨 때? 이 점과 수직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1.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일 때다. 요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기울기는 자, 여기다 쓸게요. 기울기는 x 뺀 거 마이너스 2분의 y 뺀 거 1. 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직선은 수직이죠. 수직일 때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y는 기울기에 x까지 쓰고 지나는 점 부호 바꿔서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5 여기까지 되겠네요. y는 2x 플러스 5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리만 구해버렸어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과제로 남겨둡니다. 두 문제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네 번째입니다. 세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S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얘는 4번 문제가 나오겠죠, 시험에서는. 4번이 나올 거고요. 1, 2, 3, 4번 요 순서대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루트 뺀 거 제곱 해서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3루트 2.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직선의 방정식,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기울기는 x 뺀 거 분의 y 뺀 거 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지나는 점은 3,5를 쓸게요. 그러니까 y는 기울기에 x까지 쓰고 지나는 점 부호 바꿔서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일반 형태로 써줄게요. 2항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3번은 원점과 2번에서 구했던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절대값 원점이니까 0,0이죠.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고 마이너스 8. 그럼 바로 마이너스 8이라고 쓰도록 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래서 루트 2분의 8이 되고 이 거리가 유리화까지 해주면 4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4루트 2. 요게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죠. 자, 이거 왜 구했냐면은 얘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4루트 2다라고 3번에서 구한 거죠. 그럼 밑변을 AB로 잡으면 높이는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3루트 2 높이가 4루트 2. 자, 계산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하고 약분되니까 12.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요 과제입니다. 요 과제고요. 특히나 820번 있죠. 발전 문제 820번은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잘 나오는 문제, 왜냐하면 얘는 교점도 다 구해 놓을 필요성도 있고요. 그럼 연립을 우선 3번은 해야지 3개 교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직선은 구해져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끼지만 820번은 그래도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개념 익힘 5번째 문제입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요, 점 P의 움직이는 게 어떠한 도형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도형을 구해볼래요? 뭐 이러한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점 P를 x, y라고 볼 거고요. 구하려고 하는 자취를 x, y라고 둡니다. 요거에 관련된 식을 찾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요렇게 있을 거야. 얘네들은 기울기가 다르니까 만날 거거든. 그러면은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이 거리도 같아야 되고 이 거리도 같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같은 거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자, 이거 혹시 우리 그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요렇게 각을 배웠어요. 각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점은 여기 있는 각의 꼭지점과 연결을 했을 때 이 각을 2등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즉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 시키는 직선이에요. 물론 얘만 2등분 되는 게 아니라 얘도 2등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이 2개가 나올 겁니다. 2개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요 각의 2등분선 성질에서 배웠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거리를 구할 거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2개를 구해 놓은 다음에 같다라고 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릴 거란 얘기죠. 왜? 얘를 x, y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도 x, y가 있고. 자, 그런데 이거 헷갈릴 필요 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루트에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분의 절대값,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죠. 대입해 주면 그냥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분의 x 자리에 x 넣고 y 자리에 y 넣으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주면은 요렇게 날아가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성질도 배웠어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 하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즉, 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플러스 그대로 나오는 경우, 두 번째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얘가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요거 정리해 주니까 x-3y는 0이라는 요 직선과 요거 정리해 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요 직선, 이 직선 두 개가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런데 이거 제목 써주지 않으면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은 중학교 1학년 때 성질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것이다. 그냥 답이 2개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자, 이거 과제로 남겨두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특강 12번입니다. 자, 신발끈 삼각형 넓이 공식. 자, 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식이라고 적혀 있나요? 공식이니까 유도 안 할게요. 그냥 공식으로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자, 이 신발끈 공식은요.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얘 어떨 때 써먹냐면은요. 삼각형에 세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세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점이죠. 요점, 요점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 x1, y1 썼으니까 x1, y1, x2, y2, x3, y3 요렇게 세 개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신발끈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왜 신발끈인지는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자, 우선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2분의 1에 절대값처럼 크게 쓸 거예요. 크게 쓰고 첫 번째 점, 이 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자, x1, y1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꼭지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썼던 꼭지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세요. 첫 번째 썼던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요. 자, 요거는 절대값이에요. 넓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 오른쪽 아래로 곱하세요. 곱한 걸 더할 거야. 그러니까 x1, y2, x2, y3, 그 다음에 x3, y1 얘네들을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요렇게 곱한 걸 뺄 거야. x2y1 x3y2 x1y3 얘네들을 뺀 값의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이 써져 있는 게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얘야. 그러니까 이대로 외우는 것보다 여기서 요 파란색 곱한 거를 더한 거에서 빨간색 곱한 거를 더해서 빼면 돼. 근데 그게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줬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신발 위에서 보면 이렇게 X자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수학 문제의 푸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신발끈 공식을 모르면 못 푸나요, 선생님? 아니요, 풀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알려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 점이 나와 있고 세 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선 요거 거리 그리고 요 직선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 요거 했었어요. 이거를 공식화 시켜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알아두고 있으면은 편해지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요 우리 지금 되게 많은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 신발끈 공식.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 밑에 보기 1번 볼게요.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 자, 여기 좌표죠. 자, 어떻게 쓴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3 그리고 처음에 썼던 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쓴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자, 뺄 거야.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를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6, 3, 1. 자,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뺍니다. 어떤 걸 빼느냐?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걸 뺄 겁니다. 자,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그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2죠. 그런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시면 된다. 요건 절대값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10의 절대값이죠. 10의 절대값은 10, 넓이 5.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지 않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굉장한 공식이구나.
아시면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원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건데 이거 신발끈 공식 활용한 거예요. 자, 원점이잖아요. 원점 같은 경우는요. 원점이 하나가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자, 2분의 1. 원점을 맨 앞에다 쓰시면 돼요. 0,0, x1, y1, x2, y2. 마지막에는 처음에 썼던 거 다시 쓴다고 그랬죠? 이게 왜 편하면은요. 왜 편하냐? 자, 이렇게 곱할까요?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0이 곱해지는 거는 당연히 0이죠. 0, x1 곱하기 y2, x2 곱하기 0도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0이고 이렇게 곱한 게 0이니까 더할 필요 없어요. 0 더하기 얘가 x2, y1 더하기 0이니까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 뺀 거죠. 여기 파란색에서 빨간색 계산한 거 뺀 거예요. 아까보다 식이 간단한 이유는 이 0,0 때문에 편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도 신발끈 공식입니다. 신발끈 공식이고요. 요 보기 2번 볼게요. 자, 요것도 2분의 1, 0,0, 1,4, 3, 마이너스 2 처음에 썼던 거 다시. 그러면은 2분의 1에 한 다음에 절대값. 자, 요렇게 곱한 거. 그러면은 0, 마이너스 2, 0. 이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거. 0, 12, 0. 더해주면은 빼기 12의 절대값.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4의 절대값이니까 14가 나오겠고 넓이는 7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해설처럼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공식인 거죠.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면은 남들이 이렇게 풀면은 5분 걸리는 걸 여러분들은 1분 안쪽으로 푸는 거예요. 시간 엄청 버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세 번째, 평행이동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평행이동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면은 한 점을 우리가 한 점이 세 꼭지점 중에서 한 점이 원점이었다면은 공식이 편해졌잖아. 맞아요? 방금 1번보다 2번이 편했잖아. 그치? 같은 신박의 공식인데. 왜냐면은 원점이 들어간 거거든. 원점이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돼.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되잖아. 자, 이 삼각형이 그대로 이동이 돼도 넓이는 변화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넓이의 변화는 없겠지. 좌표의 변화는 있어도, 그지?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얘를 0,0으로 옮겨줄 거야. 그러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마이너스 3 간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축으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3.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x축으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세 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점의 좌표는 바뀌었지만은 넓이는 변하지 않더라.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1에 0,0,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앞에 썼던 거 다시. 자, 그러면 2분의 1에 절대값에 자, 이렇게 곱한 거. 그러면 0 더하기 6 더하기 0, 6에서 뺍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0, 마이너스 12, 0. 요거 더한 거 마이너스 12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18이 되겠고 약분해주면 넓이가 9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A, B, C의 넓이도 9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이 보기 1, 2, 3번의 문제 세 문제를 똑같이 그냥 신발끈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3번만 조금 이론을 가미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 주시죠.